저는 스키를 비교적 늦게 20대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등산을 통해 이미 산과 친숙해 있었으며 산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스키와 함께 자라온 건 아니지만 저 자신에게 스키 타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다른 사람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접한 첫 번째 놀라움은 스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시적이며 흥미진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움은 대부분의 스키어들이 이러한 아름다움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 위로 춤추며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급 수준의 트리라고 부르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찾아냈습니다. 능숙하게 스키를 타는 엑스퍼트 스키어는 대부분의 스키어들과는 다른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 동작은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동작일 뿐입니다. 능숙하게 스키를 타는 것은 중급 수준을 단순히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모든 것이 스키 기술의 돌파구라는 이 비디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엑스퍼트 스키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비디오가 능숙한 스키어가 되는 지름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 단계를 거치며 능숙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드럽게 둥근 곡선을 그리며 타는 것, 즉 회전하면서 곡선을 조절하고 다듬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패러럴 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연속적인 예비 동작으로 턴을 연결해서 회전의 마지막 동작이 다음 회전을 유도하는 특별한 동작 패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능숙한 스키어들은 완벽하게 둥근 곡선이라는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위에 우아한 둥근 곡선을 그리고 턴 그 자체도 우아합니다. 둥근 회전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로, 둥근 회전은 육체적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스키가 일을 하니까요. 둘째로, 둥근 회전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하는 속도로 천천히, 빠르게, 더 빠르게와 같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능숙한 수준의 스키 기술들을 분석하기 전에 둥근 회전에 대한 느린 동작을 좀 더 보며 이런 유형으로 스키를 타는 전체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먼저 중요한 의문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왜 요즘 스키는 그렇게 회전이 잘 됩니까? 그리고 완전한 회전을 실현하기 위해 스키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키가 휘어짐으로써 최상의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키를 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을 그 위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전하고 있는 스키는 그렇게 심하게 휘지 않기 때문에 휜 모양을 직접 보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키에 숨겨진 가장 훌륭한 비밀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모든 비밀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바깥쪽 스키는 스키날로 원을 새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안쪽에 있는 스키는 똑바로 펴져 있습니다.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바깥쪽 스키니 안쪽 스키니 하는 두 용어로 혼란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각각의 회전을 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원의 바깥에 있는 스키가 바깥쪽 스키가 됩니다. 이 바깥쪽 스키가 회전의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깥쪽 스키의 숨겨진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것은 휘어져 있고 전체 체중을 떠받고 있으며 스키날로 둥근 곡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스키는 똑바르고 가볍고 그냥 눈 위를 스쳐가는 정도입니다. 회전엔 도움도 안 되고 방해도 안 되게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발로 타기에서 숨겨진 비밀을 알았습니다. 능숙한 스키어들은 한 발 한 발로 스텝을 밟으며 균형을 맞춥니다. 이 동작이 스키를 회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게가 실려 휘어진 스키가 둥글게 회전하게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음은 둥근 모양의 회전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보자들처럼 A자형으로 눈을 밀며 내려오거나 또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지기가 비록 쓸만한 것이지만 거칠고 힘이 많이 들어 피곤한 방법입니다. 초보자들 같이 미끄러지는 턴에서나 여기서처럼 선수들이 활강 경기를 끝낼 때에 스키어들은 과속된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로 다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줄이는 또 다른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 위쪽으로 스키를 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둥근 공면을 스키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것은 설면의 모양이며 다리의 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둥근 회전에서는 다리로 미는 동작이 아닌 회전의 모양이 속도를 줄여줍니다. 능숙한 스키어들은 거의 모든 회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키가 아래로 향하며 회전할 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면에 슬로프를 가로질러 둥근 원을 그리게 되면 속도는 점점 줄고 부드러운 회전이 됩니다. 옆으로 더 많이 갈수록 속도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물론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 중간에 어떤 속도의 회전을 원하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속도가 느껴질 때까지 휜 바깥쪽 스키를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둥근 곡선의 회전을 그리는 것이 스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 기술들은 힘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이제 우리의 주 목표인 둥근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연습에 들어갑시다. 아주 간단한 중심 잡는 놀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한 발로 스키를 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먼저 한쪽 발과 스키를 들어 위로 아래로 앞뒤로 옆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 다음엔 쉽고 편편한 지역에서 스키를 타며 발을 바꿔가며 같은 놀이를 해봅시다. 한 발을 공중에 들고 스키 타는 것이 어색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잡는 감각이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발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쪽 스키, 다른 쪽 스키를 교대로 들어 올릴 때 스키가 저절로 작은 회전을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한쪽 발로 서 있으면 스키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른 쪽 발로 서 있으면 그쪽 스키가 돕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머지않아 곧 한쪽 발로 회전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지역처럼 트여진 완만한 쉬운 코스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곧 성취해낼 그러한 회전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들은 많은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쪽 발로 균형을 잡는 단순한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엔 오른쪽 발을 들고 잠시 망설이며 회전을 즐기다가 다른 쪽 발로 서 있으면서 스키가 가는 대로 내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스키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회전을 하기보다는 스키와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깥쪽 스키를 내딛는 동작과 안쪽 스키를 떼는 동작을 정확히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왼쪽 스키를 떼고 다른 턴에서는 오른쪽 스키를 뗍니다. 동전의 양쪽 면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한쪽 발을 공중에 들고 스키 타는데 조금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조금은 과장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키를 드는 정도를 점점 낮추어서 눈 표면을 스칠 정도까지 낮추면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놀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깥쪽 스키 위에서 제대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듯이 한 번의 턴을 하는 동안 안쪽 스키를 주기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안쪽 발엔 무게를 싣지 않고 있다면 회전의 흐름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실제로 어디에 실리는지 알아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크게 둥근 곡선을 그리며 바깥 스키로 타는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만큼 인내심도 길러집니다. 바깥쪽 스키를 타고 이것을 꾸준히 즐기실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만약 롱턴만 필요하다면 편하게 스키를 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산에서는 길고 짧고 중간 크기의 턴을 혼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회전, 즉 서 있는 듯한 자세로 바깥쪽 스키를 휘게 해서 둥근 곡선으로 타는 회전은 롱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휜 스키로 더 빠르고 짧게 턴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턴하고 있는 스키를 좀 더 눌러주고 좀 더 틀어주는 압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앞쪽으로 눌러줌과 동시에 다리를 약간 더 틀거나 돌려줌으로써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언덕 위로 약간 올라가는 회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냥 편안히 서 있는 자세로 한쪽 발에 체중을 싣고 있으면 스키가 일정하게 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휜 스키가 긴 회전을 그리며 언덕을 가로지르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빠르고 더 짧은 회전을 원한다면 가려는 방향으로 무릎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키는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빠르고 더 짧은 회전을 원할수록 스키가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다리를 많이 움직여 몸을 낮추며 압력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덕을 오르는 두 가지의 회전, 즉 긴 회전과 짧은 회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긴 회전을 위해서는 편안히 서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는 천천히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몸을 낮추고 힘을 가하면서 동시에 약간의 압력을 바깥쪽 스키에 가하면은 짧은 회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교한다면 롱턴은 스키에 체중을 실어놓고 둥근 곡선을 타는 것이고 숏턴은 굽히고 돌리고 압력을 가해 스키가 더 빨리 돌도록 만들어 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경을 줄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능숙한 스키어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숏턴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숏턴은 몸을 난폭하고 심하게 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어떻게 턴을 짧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약간만 힘을 더 가하고 굽히고 발을 더 틀어주는 것이지 결코 무리한 동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단계의 강습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길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회전이 만들어내는 곡선은 롱턴이든 중간턴이든 숏턴이든 여전히 둥글고 깨끗한 곡선입니다. 갑작스럽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숏턴은 약간만 더 힘을 가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키가 더 빨리 돌아가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강제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스키가 모든 역할을 다 해냅니다. 스키를 누르는 힘만 조절하면 스키가 알아서 보기 좋고 우아하고 효과적인 둥근 원을 눈 위에 그려냅니다. 지금까지 중급자들이 실제로 타는 미숙한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좀 전에 중급자와 엑스퍼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급자들은 인내심 있게 둥근 곡선을 그리며 스키를 타지 않고 양쪽 발을 갑자기 한꺼번에 틀어서 옆으로 미끄러지며 감속을 합니다. 양쪽 스키에 모두 무게를 싣고 넓게 미끄러집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키 양쪽에 같은 비중을 두고 서 있으면 한쪽 스키를 충분히 구부릴 만큼의 무게가 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스키는 옆으로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스키날로 만드는 곡선을 그리지 못합니다. 중급 스키어들을 봅시다. 회전의 시작 단계가 전부일 뿐 턴 방향을 잡자마자 스키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서툴고 불안한 자세로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회전은 더 길고 훨씬 지속적입니다. 스키가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반원의 둥근 아래쪽 부분으로 매끄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래쪽 부분에서 동작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둥근 곡선을 그리는 것은 겉으로는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깥쪽 스키로만 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멋있는 회전을 만드는 보편적인 비결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다 와이도퍼가 완만한 슬로프에서 느리고 편안한 원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회전할 때마다 완전히 바깥쪽 발로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완만한 슬로프에서 사용하는 게으른 기술이 아니라 어디서든 적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타이학 버터밀크 스키학교의 지도자인 크리스 맥키넌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녀가 바깥쪽에 한쪽 스키로만 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드십니까? 그녀의 체중이 실린 바깥쪽 스키 뒤로 깃털같이 흩날리는 눈발을 보십시오. 타이학 버터밀크 스키학교의 교장이며 미국 스키 데모팀의 전 멤버였던 제리 버그가 놀라운 속도로 그려내는 카빙턴은 어떻습니까? 제리는 완전히 그의 바깥쪽 스키 한쪽만 사용합니다. 바깥쪽 스키가 눈 위에 남긴 깨끗하고 완전한 모양의 스키날 자국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스펜에서 열렸던 월드컵 활강 경기를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 코스 중에 가장 어려운 회전을 바깥쪽 스키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비록 느린 동작이라고 해도 제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쪽 스키는 카빙을 그리지만 다른 쪽 스키는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은 채 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완전히 바깥쪽 스키날로 카빙을 그려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키를 탈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한 발로 타기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능숙하게 스키를 타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전통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받아들여 스키를 잘 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바깥쪽 스키로 타고 턴을 조정하는 연습을 해봄으로써 이제 여러분도 쉽고 세련되고 안정된 회전을 즐기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급 수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둥근 곡선을 회전하는 것을 완전히 끝마쳤다고 말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섬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전을 시작하자마자 바깥쪽 스키로 균형을 유지하며 회전이 되는 게 느껴지며 회전이 매우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균형을 유지해서 능숙하게 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감각 2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가능한 편안하게 똑바로 서십시오. 낮고 구부린 자세로 스키를 타는 것은 다리 근육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똑바로 서는 자세와 아울러 팔을 편안하게 조금 넓게 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한 발로 서 있는 어색한 상태에서 더욱 균형을 잘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몸을 항상 스키의 앞쪽에 두려고 애썼던 과거의 습관들은 모두 잊으십시오. 스키의 가운데 똑바로 서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정확히 발의 중심에 오도록 하십시오. 바깥쪽 다리와 스키의 역할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안쪽 다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쪽 다리는 그냥 스키를 가볍게 들고 가줍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안쪽 다리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 있다면 안쪽 다리는 체중을 실은 바깥쪽 다리가 굽혀지고 턴하는 동작을 적당히 흉내내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안쪽 스키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한 발로 안정되게 회전을 시작하면 양쪽 스키가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쪽 스키가 방해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크리스티, 웨지 크리스티, 스템 크리스티를 기억하십니까? 이 회전들의 비결은 안쪽 발꿈치를 체중이 실린 바깥쪽 스키를 향해 가볍게 끌어당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발꿈치를 안쪽으로 끌어당길 때의 느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당기거나 가벼워진 다리를 회전시키는 것을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스키가 잘 따라주지 않더라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쪽 발과 다리가 서로 협동을 하는 동작입니다. 체중이 실린 바깥쪽 스키가 활동적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안쪽 스키가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이제 회전을 시작할 때 스키를 크리스티형으로 벌리는 대신에 가벼워진 발을 안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동작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몇 번의 이런 시도로 곧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도 두 스키는 같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쪽 발과 다리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 균형 잡힌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한 가지 요령을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드 슬리핑, 즉 옆으로 미끄러지기입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지루하다는 이유로 옆으로 미끄러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미끄러질 때 체중은 회전할 때와 똑같이 한쪽 스키에 실어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옆으로 미끄러지기를 무릎을 눌러 스키날을 세우는 정도로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은 편안한 상태로 발이 미끄러지게 하다가 속도를 줄이려 할 때는 부츠 안에서 발목을 옆으로 꺾어 발을 꽉 쥐어주는 것입니다. 속도를 높이고 줄이는 동안 곡선을 그리며 회전할 때와 완전히 똑같이 균형을 잡고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옆으로 미끄러지기를 시도할 때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놀이는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축으로 회전하면서 그냥 체중을 뒤로 앞으로 실어주면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놀라운 묘기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심할 점은 이것은 실제 옆으로 미끄러지기의 연습이 아니라 회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진 마십시오. 몇 분 동안 옆으로 미끄러지기로 몸을 푼 다음 다시 스키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패러럴 상태로 턴을 시작하는 순간을 볼 시간입니다. 물론 능숙한 스키어는 턴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겉보기에 쉽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은 미리 무게 이동하기입니다. 턴을 만들기 전에 미리 체중을 위쪽 스키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 무게 이동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산 아래쪽에 있는 바깥쪽 스키를 타며 다음 턴에 접근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스키로 스텝을 밟고 회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크게 들일 필요 없이 그냥 몸을 아래쪽으로 기울이며 새로운 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무게 이동하기입니다. 미리 무게 이동하기는 아주 미묘한 것이어서 몇 번 더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다리와 부츠와 스키를 들여다봅시다. 이처럼 항상 똑같은 동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핵심은 다음 발로 무게를 옮기는 동작을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회전을 하는 도중도 아니고 후도 아닙니다. 아래쪽 스키에서 위쪽 스키로 옮기는 것은 발을 틀기 전에 해줍니다. 먼저 체중을 옮기고 그리고 나서 턴을 합니다. 자, 이제 미리 무게 이동하기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리 무게 이동하기는 두 스키를 항상 같이 움직이며 회전을 시작하는 완전한 패러럴 턴을 보장합니다. 둘째로는 아주 여유있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회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의 시작 때부터 바깥쪽 발에 체중이 실리게 해줍니다. 미리 무게 이동하기는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리 무게 이동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리 무게 이동하는 동작을 크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과장되게 위쪽 스키로 스텝을 밟는 동작을 턴하기 몇 미터 전에 합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무게를 옮기고 망설이다가 그리고 턴. 이렇게 과장되게 미리 무게 이동을 하는 연습은 아주 완만한 슬로프에서 연습하면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무게를 옮기고 망설였다가 그리고 턴. 미리 무게 이동하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깥쪽 발로 균형을 잡는 그 기술을 응용하는 연습일 뿐입니다. 단지 타이밍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타이밍에 달려있으니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장된 무게 이동을 여러 번 시도한 후에 정상적인 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무게 이동하고 바로 턴, 제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미리 무게 이동을 연습하는 또 다른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스케이팅입니다. 스키로 스케이팅을 하며 롤러스케이트나 아이스스케이트처럼 타보십시오. 스케이팅은 단지 체중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옮기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스케이팅 연습은 산 사이를 연결한 이런 평탄하고 지루한 길에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발을 바꾸며 스케이팅을 하다가 잠시 멈추거나 망설이면 발 아래서 회전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 무게 이동을 하는 감각을 깨칠 수 있는 완벽한 연습입니다. 숙련된 스키어는 늘 이렇게 탑니다. 거의 모든 턴에서 눈에 띌 정도의 스케이팅 스텝을 밟지는 않지만 이런 동작에 들어간 스텝으로 탑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바깥쪽 스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무게 이동하기는 단지 하나의 기술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숙하게 스키를 타는 데에서 필수적이고 거의 만능적인 부분입니다. 제리 버그의 완벽한 카빙 턴을 기억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그를 보고 일관되게 미리 무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감상해 보십시오. 발을 바꾸고 그리고 턴.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무게 이동하기가 유연한 패러럴, 완전한 패러럴 상태로 턴을 시작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 시 완전한 패러럴로 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크로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크로스오버의 예가 있습니다. 미리 무게 이동하기에 덧붙여서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아래쪽 스키에서 위쪽 스키로 옮길 때 제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몸을 아래쪽으로 기울여 몸이 거의 스키 앞쪽으로 나가도록 넘겨줍니다. 이 동작은 아주 미묘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크로스오버는 새로운 턴의 방향으로 몸을 움직여서 힘의 흐름과 균형을 이루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프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회전을 급히 할수록 크로스오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리 버그가 이 가파른 슬로프에서 카빙 턴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매번 턴할 때마다 몸을 앞을 향해 그리고 아래쪽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리가 정말 가파른 슬로프를 매우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크로스오버 동작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오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같은 턴을 아래에서 바라보면 크로스오버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스키어의 몸은 언덕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의 안쪽으로, 정확히 말해서 스키를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크로스오버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미리 무게 이동을 하고 바로 크로스오버. 여기서 똑같은 가파른 슬로프에서 린다 와이더프가 조금은 덜 우아한 스타일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턴을 합니다. 턴할 때마다 몸을 아래로 향해 앞으로 넘겨줍니다. 크로스오버의 감각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주 색다른 연습 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슬로프 옆으로 가다가 아래쪽 스키를 눈 위로 떼고 어떻게 해서든 턴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을 아래쪽으로 기울이는 크로스오버를 하지 않고는 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공중으로 몸을 내던지는 듯한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코 넘어지진 않습니다. 몸을 아래로 기울였을 때 스키가 몸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크로스오버의 비밀입니다. 자, 이번엔 잦은 스텝 밟기라는 색다른 동작을 해보십시오.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키를 타고 행진하듯이 한쪽 발을 들고 다른 쪽 발을 드는 동작을 계속하며 회전해 봅시다. 코너를 돌 때 돌고 싶은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는 스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크로스오버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크로스오버는 자연스러운 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스키를 타는 본인은 몸을 넘기는 그 감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능숙한 턴, 완전한 패러럴 턴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게 이동하기와 크로스오버를 한 동작 속에 조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둥근 곡선의 턴을 안정되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슬로프에서도 완만한 곳과 마찬가지로 쉽게 턴할 수 있습니다. 엑스펄트 스퀘어가 되는 완전한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음을 느낄 것입니다.
엑스퍼트 스킹을 위한 이 강습 과정의 마지막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 회전을 강력하고 유연하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멋진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단절된 턴이 아니고 연속적인 긴 흐름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연결된 스킹을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된 쇼턴의 필수적인 조건은 다리와 스키는 회전하지만 상체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연하게 연결된 턴의 비결은 상체가 옆으로 흔들리지 않고 다리와 스키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작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크리스틴 쿠퍼와 그녀의 남편 마크 타쉐 코치의 역동적인 회전을 보면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작은 확실히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거기엔 요령이 있습니다. 상체를 포함하지 않고 턴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예비라고 부르는 동작 패턴을 사용합니다. 더 잘 보기 위해 느리게 가보겠습니다. 턴의 마무리 단계에서 스키가 계속 돌아가게 해서 산 위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상체는 따라가지 않게 합니다. 다음 턴으로 돌입하기 위해 체중을 옮기고 크로스오버로 몸을 아래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 뒤쪽으로 틀어져 있는 다리와 스키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스키는 다시 몸 앞을 향해 정렬되고 거의 힘들이지 않고 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다리를 감아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턴을 시작하고 감아주고 풀어주는 이 동작의 반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느린 동작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체는 아래쪽을 향해 똑바로 내려가는 것은 다리와 스키를 풀며 다음 턴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상체를 아래로 향하는 것은 수동적인 예비가 아니라 다음 턴에 들어가기 위해 상체를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는 능동적인 예비입니다. 이것은 진짜 엑스퍼트 수준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의 열쇠입니다. 예비된 스타일로 턴을 연결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유용하고 특히 쇼턴과 가파른 슬로프에서 유용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덜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힘든 일은 턴을 하기 전에 다리가 활발히 회전을 마무리할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턴에 들어갈 때는 다시 힘을 풀어줍니다. 연속적인 예비 동작은 매 턴이 지나간 턴의 동작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금방 자연스럽게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이 습관을 기르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스키 스타일이 아주 다른 네 사람의 스키 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을 쉽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숨어있는 공통점은 등 뒤의 근육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예비 동작이 턴을 연결하는 핵심이라면 예비 동작의 핵심은 등 뒤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등 뒤에 한 손을 올려놓고 등을 누르고 등의 근육으로 서로 밀어줘 보십시오. 대부분의 스키어가 그렇게 등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와 다리가 일체가 되어 턴할 때마다 상체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힘을 줬던 등을 갑자기 풀어줘 보십시오.
엉덩이와 어깨가 내려오며 등이 약간 둥글게 굽어집니다. 그리고 윗몸과 아랫몸을 각기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려는 핵심입니다. 등을 풀어주면 따로 놓을 수 있지만 힘을 주면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두 개의 반원 사이에서 방향 전환을 할 때 예로서 왼쪽으로 가면서 턴을 마무리하고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스키 끝이 옆으로 향할 정도로 회전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보면 상체는 앞을 향해 고정되고 긴장이 풀어진 허리 아래에서 스키가 산 위쪽으로 감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턴을 위한 예비 동작을 취하며 스키 끝으로 회전을 충실히 마무리 짓는 동작을 우리는 프리턴이라고 부릅니다. 프리턴은 다음 세 가지의 간단한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어필 크리스티입니다. 스키가 산 위로 향할 정도로 틀어줍니다. 여기서 스키만 틀어야 하고 몸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몸은 언덕 아래를 향해 고정시켜야 됩니다. 몸이 도는 것이 아니고 스키만 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같은 어필 크리스티로 하되 폴 찍는 동작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비 동작으로 턴을 연결할 때부터는 중요해집니다. 폴 동작은 간단합니다. 그냥 손목만 내밀어 폴을 찍을 위치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프리턴을 하기 위해 다리를 굽힐 때 폴은 거의 저절로 찍혀집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폴을 사용하는 것을 성가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쇼턴을 연결할 때 예비 동작과 함께 폴을 찍어주면 상체를 정위치에 안정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상체는 그대로 두고 허리 아래에서 발과 스키가 이렇게 다시 풀어지게끔 도와줍니다. 이제 턴을 연결해서 다음 턴으로 들어가기 위한 프리턴 동작을 취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완전히 서기 위한 프리턴 대신에 스키가 산 위로 향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폴을 찍고 무게를 옮기고 내려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프리턴을 위해 스키를 타거나 다음 턴에 들어가기 위해 프리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둥근 곡선을 부드럽고 쉽게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키 뒤끝으로 턴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프리턴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다음 턴으로 여유있게 들어가기 위한 턴의 마무리입니다. 프리턴도 성가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리턴은 여유있게 타는 스타일을 연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연속적인 예비 동작의 새로운 습관을 가능한 빨리 기르기 위해 이렇게 언덕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프리턴 동작을 시도하십시오. 제가 하듯이 언덕을 올라가며 프리턴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 폴을 찍고 무게 이동을 하고 폴 라인을 향해 스키가 돌아가게 풀며 턴을 시작합니다. 턴을 끝내버리지 않고 예비 동작과 함께 다음 턴의 시작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트여진 곳을 달릴 때는 위쪽 스키로 좀 더 서 있으며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반대 방향에서 또다시 프리턴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턴의 집중적인 연습으로 언덕을 비스듬히 내려가며 소위 갈런드 또는 기르란다의 형태로 프리턴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아주고 그리고 반동을 받는 핵심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쉬운 슬로프에서 먼저 연습의 습관을 들여놓으면 실제로 필요한 가파른 슬로프에서 자신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며 상상으로도 이러한 프리턴을 연습해 보십시오. 감아주고 반동을 받고 자세를 낮추며 돌리고 폴을 찍고 다음 발로 옮기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언덕을 가로지르며 프리턴을 한 번 더 하고 이러한 프리턴 갈런드를 몇 분 동안 해보면 쇼턴의 연결이 잘 되는데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폴입니다. 턴에 연결해서 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폴이 반동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폴 찍기를 재빨리 준비하는 것이 안정된 회전을 만들어줍니다. 턴을 끝내기 전에 손목을 내밀어 폴이 다음 위치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부드럽게 율동적으로 폴을 움직이는 걸 주의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능숙하게 스키를 타기 위해 마지막으로 달성해야 할 모습입니다. 능숙한 스키의 진수는 세세한 동작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폴 찍기나 예비 동작도 아니고 미리 무게 이동이나 휜 스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숙한 스키의 진수는 유연한 흐름, 아무런 걸림이 없이 턴을 이어나가는 그 흐름에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모두 사라지면 진짜 능숙한 스키가 시작됩니다. 겨울의 산입니다. 여러분의 스키와 새로 터득한 능숙한 기술이 눈 덮인 온 세상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곧 제가 얘기해온 엑스퍼트 스키어가 될 것입니다. 연속적인 예비 동작, 활발히 움직이는 다리와 스키 위에 고정되어 있는 상체가 새로 터득한 기술들을 능숙한 수준으로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둥근 회전, 완전한 패러럴로 턴을 시작하기, 유연한 턴 연결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가장 좋은 단 한 번의 턴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능숙하게 스키를 타는 것은 바로 자기 표현이며 좋은 턴이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턴입니다. 우아한 긴 곡선을 그릴 것인지 짧은 턴으로 달릴 것인지는 산이 제안하는 대로 맡기십시오. 산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여러분의 기분에 맡기십시오. 엑스퍼트 스키잉은 산과 함께 대화하고 산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스키에서 가장 모험적인 춤, 엑스퍼트에게도 가장 모험적인 것은 범프 또는 모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새로 내린 자연서를 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엑스퍼트 스키잉의 독특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스키 타는 모습이 친숙하게 보여집니까? 커다란 범퍼에서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로 다리와 스키를 돌리는 연속적인 예비 동작이 보입니까? 가까이서 보십시오. 저는 여전히 둥근 곡선으로 타고 턴을 완성시키고 매번 턴마다 폴을 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힘을 뺀 저의 등이 스키와 따로 놀게 해줍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설 타기입니다. 깊은 자연설에도 비결이 있지만 그것은 같은 주제에서 나온 변화일 뿐입니다. 단지 카빙 대신에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져진 눈에서는 바깥쪽 스키로 서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깊은 눈에선 단 하나의 예외로 두 스키에 균일하게 힘을 가해서 한쪽만 빠지지 않게 두 스키를 띄워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시피 연속적인 예비 동작으로 새로운 눈 위에서 끝없이 떠있으며 회전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설을 타는 것은 한 발로 타기란 법칙에서 예외인 셈입니다. 물론 범프와 자연설에 익숙해지기 위해 좋은 요령들이 있습니다만 훗날 익히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 비디오 강습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기본 동작과 기본 기술, 그리고 능숙하게 스키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그게 중급 수준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느끼게 될 자유스러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